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안녕하세요. 오늘 대도서관 잡쇼에는요, 기업을 경영하는 CEO, 일명 Chief Executive Officer. 뭔지 알죠? CEO. 네. 바로 대표님을 모셨습니다. 무려 회원수가 70만 명이 넘는 온라인 교육 사이트의 대표신데요. 우리가 흔히 상상하는 그런 대표님과는 좀 거리가 멉니다. 삼시세끼를 김밥으로 때우기 일수. 자, 우리 대표님 여기 오실 땐 못 타고 오셨어요? 택시 타고 왔는데. 택시 타고 왔어요? 예. 택시 타고 오면 부자잖아요. 자, DJ 니즈. 이분 누군지 아시겠습니까? 도깨비라고? 이 대표님 신이라고 불리잖아요. 신이라고요? 네. 신? 신. 니즈 촉 좋아요. 맞아요. 맞습니다. 사람들은 이분을 가리켜 이렇게 부릅니다. 공부의 신, 공신이자 세상을 바꾸는 바보 CEO. 바로 사회적 기업가 강성태님을 모시겠습니다.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서울시 우수사회적 기업 운영하고 있는 강성태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도 오늘 올 때 네. 택시 타고 왔어요. 택시 탄 게 네. 그렇게 잘한 거예요. 택시는 좀 돈 많은 이미지잖아요. 저도 가끔 택시 타요, 급할 때는. 그러니까요. 너무 저를 그렇게 가난한 사람 취급을. 그렇죠. 왠지 사회적 기업 하면은 되게, 뭔가 좀 돈을 못 벌 것 같은 느낌이잖아요. 맞아요. 오늘 그 이미지를 깨주셔야 돼요. 그래요? 네. 사회적 기업가를 꿈꾸시는 분들이 물론 좋은 일도 좋지만 생활이 돼야 그쵸. 하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네네. 맞습니다. 충분히. 네. 택시 여러분, 자주 타요. 그렇군요. 사회적 기업가 강성태. 그는 누구인가? 지금이야 공부의 신으로 이름 날리고 있지만 그도 한때는 공부를 지겨워하는 찌질이. 열등감 괴물에 불과했습니다. 이거 작가님이 쓰셨어요. 하지만 중학교 시절 왕따를 경험한 후 공부로 존재감을 증명하고 싶은 마음에 하루 18시간 공부에 몰입하기 시작했는데요. 보통 친구들이 괴롭히면은 무술을 배운다던가 아니면 몸을 뭐 이렇게 만든다던가 하는데 네. 이거 공부를 하셨어요? 그때 할 수 있는 게 공부밖에 없었어요. 왜냐면 제가 뭐 그렇게 덩치가 큰 것도 아니고 뭐 말을 잘하는 것도 아니고 운동을 잘하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공부 잘하는 게 진짜 소위 말하는 갑이라고 느껴졌거든요. 당시. 그랬군요. 자, 그렇게 공부로 열등감을 극복하고 나니 성적도 쓱쓱 올랐습니다. 수능 400점 만점에 396점. 전국 상위 0.01%로 S대학교 기계항공공학부에 합격! 하지만 시트콤 같은 대학 생활은 펼쳐지지 않았고 친구 따라간 전공도 적성에 맞지 않았습니다. 결국 쌍권총 가득한 학점을 남긴 채 또 한 번 자신의 한계에 도전장을 내밀게 됐는데요. 그건 바로 귀신도 때려잡는다는 해병대. 해병대를 왜 갔어요? 왜 가요? 해병대 좋지만. 네. 그 힘들다잖아요. 후회 안 했어요? 엄청나게 했죠. 왜 해병대 구호 중에 그런 게 있어요. 네. 나는 해병이 된 선택을 단 한 번도 후회한 적이 없다. 네. 그거 완전 뻥이에요. 그래요? 늘 후회하는군요. 진짜. 근데 결과적으로는 엄청나게 많이 달라졌어요. 그랬어요? 내가 공부를 하는 이유에 대해서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고 그리고 제가 그 대학생에 대해서 누리는 어떤 자유 같은 거를 그냥 너무 당연하게 여겼는데요. 그때부터 좀 감사함을 느끼게 됐고 좀 겸손해졌어요. 일상의 감사함을 좀 느끼기 시작했어요. 네네. 네. 자, 그렇게 남들 유학 가고 취업 준비하며 스펙을 쌓을 때 교내 교육봉사 동아리에 들어가 소외된 아이들에게 공부를 가르쳐주며 조금은 다르게 살고 싶다는 꿈을 꾸게 됩니다. 이 겁없는 대학생의 패기 넘치는 도전은 공부하는 법을 몰라 힘들어하는 학생들에게 인터넷 동영상으로 공부하는 법을 알려주는 착한 꿈으로 이어졌고 결국 친동생과 함께 온라인 교육 사이트를 열게 되는데요. 대학 시절 각종 언론 매체에서 공부 프로그램을 진행하며 공부의 신으로 이름을 알린 데다가 사이트의 내용이 알차 입소문이 타고 인기 폭발. 그러던 어느 날 대형 사교육 업체로부터 제안을 받게 됩니다. 사이트 상표를 넘기는 대가로 제시한 금액은 무려 10억! 그때 그 제안을 받아들였다면 지금의 공부의 신은 없었겠죠. 왜 거절하셨어요? 저에겐 꿈이 있거든요. 네. 지금까지도 그 꿈은 변하지 않았고 네. 10억은 뭐 물론 돈으로 치면 엄청나게 큰 돈이지만 그거보다 훨씬 더 가치 있는 일을 네. 제가 그리고 또 공신이란 조직이 할 수 있다고 그런 확신이 있었어요. 그렇게 남들과 다른 길을 걷기 시작한 지 만 10년. 그가 운영하는 사이트는 서울시 우수 사회적 기업 선정 청소년 교육법 관련 업계 최초로 국무총리 표창을 수상했는데요. 와, 대단하시네요. 누구든지 마음만 먹으면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돈도 벌고 세상에 좋은 일도 할 수 있음을 온몸으로 입증한 그는 단언컨대 세상을 바꾸는 바보 아니고요. 보물 CEO입니다.
사회적 기업이란 게 도대체 뭔지 간단하게 좀 설명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어떤 사회적인 목적 달성을 위해서 기업의 영업 활동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저희 같은 경우는 빈부와 적에 상관없이 모든 학생들에게 멘토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근데 이런 어떤 사회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기업의 형태로 해요. 그러니까 그 형태가 뭐 동아리일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어떤 다른 시민단체나 뭐 여러 가지 형태가 있을 수 있는데 그걸 기업의 어떤 효율성을 적용시켜가지고 그 이뤄 나가는 거거든요. 조금 더 설명을 하자면 네. 예를 들어서 우리가 기부를 하면은 그 어려운 분들이 쓰고 땡이잖아요. 네. 사라지잖아요. 근데 그 돈을 가지고 기업을 만들면 그 기업이 계속 유지되는 이상 계속적으로 이제 사회적인 가치를 만들어내면서 그 어려운 사람들을 계속해서 도와줄 수가 있는 거죠. 현재 그럼 우리나라의 사회적 기업이 도대체 몇 군데나 있는 건가요? 좀 더 넓게 표현을 하면 소셜 벤처라고 소셜 벤처. 많이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소셜 벤처라고 하는 거는 뭐 우리나라에 1000개도 훨씬 넘고요. 네. 여러분들이 사실 인지하지 못하지만 지금 이용하고 있는 많은 것들 중에 이제 사회적 기업에서 만들어내는 것들이 있어요. 뭐 천으로 된 어떤 그런 신발이 있어요. 네. 그게 되게 대표적인 이제 소셜 벤처 사회적 기업으로 되어 있어요. 그 신발을 우리가 하나를 사면요, 그 신발 똑같은 신발이 다른 저 이제 개발도상국 좀 되게 어려운 나라에 기부가 돼요. 그런 식으로도 사회적 기업이 되는 거군요. 장애인이나 사회적인 약자를 고용하는 일자리 창출형이 있고요.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어떤 일종의 서비스를 제공하면은 이제 서비스 제공형이라고 네. 크게 이제 두 가지로 나눠지거든요. 뭐 그거가 좀 적절하게 혼합된 혼합형도 있고요. 있고요. 그러면 강성태 대표님이 하고 계신 같은 경우는 어떤 형인가요? 저는 이제 서비스 제공형이라고 봐야죠. 서비스 제공형. 예, 예. 이 기업의 출발이 군 제대 후에 들어갔던 교육봉사 동아리였잖아요. 어떻게 소외된 학생들을 가르칠 생각을 하셨어요? 복학 준비도 네. 해야 되는데. 내가 진짜 이 시기가 아니면 못 해볼 거. 막 돈이나 아니면 뭐 안정적이 구애되지 말고 진짜 해보고 싶은 걸 해야겠다. 군에 가기 전에 했었던 그 교육봉사 활동 좀 제대로 해보려고 아예 동아리를 제가 만들었어요. 그 동아리 이름이 네. 공신이었죠. 그때 공신이었어요. 도와준 이 학생들이 공부를 좀 더 신나게 하길 바란다는 그런 의미 줄여서. 공부의 신이 아니라 공부를 신나게였군요. 근데 나중에 뭐 책이나 방송이나 이런 게 공부의 신으로 나가게 돼서요. 네. 이젠 저희도 그냥 공부의 신이라고 다녀요. 생각해보니까 저게 더 좋구나. 이렇게 느끼셨군요. 네. 좀 죄송하긴 하지만. 네. 아니요, 괜찮아요. 공부의 신이라는 말이 네. 되게 잘 어울려요. 제가 알기로는 매년 수능 다시 보고 계시지 않나요? 맞아요. 가장 최근에 본 수능은 몇 점 받으셨나요? 그게 일부러 틀리게 찍으셨다고요? 시험을 네. 그 수능 시험장 실제로 접수해가지고요. 수험생들이랑 똑같이 봐요. 네. 풀 때 열심히 풀지만 네. 답을 낼 때 다 틀리게 내요. 일부러요. 네. 그래야 이제 일단 제가 한 명이라도 깔아줄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대학 갈 것도 아닌데 그걸 해가지고 한 명이 떨어질 네. 수 있으니까 그것 때문에 그렇군요. 제가 하는 일이 그 수험생의 어떤 심정을 되게 잘 이해를 해야 돼요. 근데 그 시험장에 가지 않고서는 느끼지 못하는 그런 감정이 있어요. 그리고 하다못해 뭐 문제도 가장 먼저 받아볼 수 있고 그리고 맞아요. 시간 안배나 이런 것들 이 네. 감을 또 잃지 않을 수 있거든요. 네. 근데 또 그 하면요 제가 되게 겸손해져요. 음. 수험생으로 돌아간 것 같고 저도 이제 간절했던 시절이 있었으니까 그래서 매년 보고 있죠. 저는 혹시 이제 계속 만점을 받으셨나 싶어가지고 여쭤봤는데 제가 너무 상스럽게 생각했어요. 어떻게 작은 동아리를 이 사회적 기업으로 키울 생각까지 하셨어요? 저희가 이제 멘토링하는 친구들이 되게 공부 못해요. 그리고 형편도 진짜 어렵고 엉망이에요. 그냥 삶 자체가. 뭐 학교 쫓겨나기도 하고 뭐 자퇴하기도 하고. 진짜 필요한 거는 저는 멘토라고 생각했어요. 단 한 명이라도 이 친구들한테 너 할 수 있어. 너가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데. 그리고 방법을 알려줄게. 이렇게 응원을 해주는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잖아요. 그럼 절대로 나쁘게 될 수가 없어요. 지금까지도 이거보다 더 가치 있는 일을 못 찾았고요. 이걸 이룰 수 있는 어떤 방법이 뭘까라고 고민을 되게 많이 했죠, 같이. 동아리로는 굉장히 큰 한계가 있었고 그때 이제 접하게 된 게 바로 사회적 기업이었어요. 사회적 기업이군요. 그 무렵에 또 미국의 유명 대학교 탐방도 가셨었는데 네. 그걸 보고 또 충격받으셨다고. 제가 그때 태어나 처음 미국을 갔던 건데 진짜 충격과 공포 그 자체였어요. 왜죠? 미국이란 나라는 어마어마했어요. 모든 걸 다 가진 거예요. 땅도 넓고 자원도 엄청나게 많고 길거리 사람들도 막 자신감 넘쳐 보이는 거 있죠. 막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 같은 경우 한 1930년대 지어졌는데 그 당시 우리는 조선시대였잖아요. 일제 강점기였는데요. 일찍 강점기였군요. 네.
죄송합니다. 제가 여갈못이라서. 아니 그러실 수도 있죠. 네. 네네네. 그러니까 우린 나라가 없었던 시절이었는데 네. 도저히 이런 엄청난 나라랑 우리 이 작은 대한민국이라는 나라 경쟁에서 이건 이길 방법이 없다는 생각이 막 들었어요. 근데 잠이 안 오더라고 그때. 하지만 미국을 결국은 그 쥐락펴락하는 거는 유태인이고 유태인 정말 우리나라보다도 작잖아요. 세계 노벨상 휩쓸고 있고. 근데 결국 유태인들은 사람, 교육에 그 힘이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가진 건 사람밖에 없으니까. 제가 어쨌든 교육 쪽에 이 일을 하게 된 게 마치 저의 사명처럼 느껴졌어요 그때. 사회적 갭이니까 일반 사이트처럼 회원수 많다고 뭐 무조건 돈 많이 버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죠? 네네. 그러면 어떻게 도대체 운영을 하는 거예요? 수익 날 거리가 없잖아요. 일종의 수강료 같은 게 있긴 있어요. 네. 근데 이걸 내고 수업 이제 들으면은 100% 돌려받을 수가 있어요. 매일 출석하면. 그 기간이 이제 66일인데 왜 66일이냐면은 어떤 공부를 끊임없이 66일 동안 하면요. 그게 이제 습관으로 굳어진다는 실제 연구 결과가 있어요. 이걸 들은 다음에 100% 돌려받을 수 있는데 일종의 기여를 할 수 있거든요. 기부랑 비슷한 거죠. 기여 같은 걸 하면요. 좀 혜택들을 또 드려요. 아, 계속해서 신규 강좌들이 올라오거든요. 6개월 동안 들을 수 있게 또 해주고요. 네. 그리고 또 저희 뭐 행사 같은 게 있는데 거기에 이제 또 초대를 해서 실제로 멘토링을 받는 기회가 있을 때도 뭐 있고요. 입시 설명 같은 것들도 좀 하고 그러시나요? 엄청나게 큰 규모는 아니더라도 네. 이게 작게 여러 멘토링하는 그런 행사들이 있거든요. 직접 멘토가 돼서 강의도 하시잖아요. 네. 그죠? 눈 마주치면서 오프라인에서 강의를 들을 수 있는 자리가 있다고 해서 우리 잡쇼 카메라가 그 현장을 담아왔습니다. 함께 보시죠. 잡쇼 카메라가 찾아간 곳은 일산에 있는 한 강연장. 야, 이거 뭐 줄이 끝도 없네요. 이분들이 여기 모인 이유 직접 들어볼까요? 한계를 깰 수 있을 것 같아서 제 한계 한번 도전해보고 싶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공부라면 나 몰라라 하던 이들을 책상과 한 몸이 되게 만들고 자신의 한계에 도전하게 하는 사람. 누구냐 넌? 누군지 아시는 분? 자타공인 대한민국 대표 공부 전문가. 학생들이 가장 만나고 싶은 공부 멘토 1위. 바로 사회적 기업가 강성태 대표. 늘 그냥 단순히 정보 전달하는 게 아니라 멘토링이라는 생각을 늘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정보만 전달하면 안 되고 이 학생들에게 뭔가 진심이 느껴져야 되고 공감할 수 있어야 되고 또 자신감도 키워줄 수 있어야 되고요. 서울대학교라고 알아요? 많은 이들이 그를 만나고 싶어하는 이유는 뭘까요? 명무대 출신 엘리트 선배의 공부 비법을 들으려고? 그런 거 없던데요. 이거를 어디다 붙였냐면 냉장고에 붙였어요. 이런 거죠. 저렇게 뭔가를 보상을 걸거나 아니면 무릎 나온 추리닝 입고도 만나 고민을 털어놓을 수 있는 동네 형처럼 가식 없이 거리감 없이 학생들이 정말 잘 되길 바라는 그의 진심이 전해졌기 때문이 아닐까요? 만약에 체크 안 돼 있으면 말해주세요. 모든 경험들을 다 쥐어짜내서 학생들에게 도움될 수 있는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강연할 때도 강연할 때 그때그때 사실 내용은 다 달라요. 어떻게 보면 이 학생들이랑 좀 대화를 하면서 강연이긴 하지만 거기에 맞춰서 또 제가 해줄 수 있는 말들을 끄집어내서 또 얘기를 하고 그러거든요. 그가 전한 최고의 공부법은 5점, 10점 반짝 성적을 올리는 게 아니라 공부를 하는 습관을 기르자는 겁니다. 내가 평균적으로 뭐 5시간 매일 하겠다고 하면요. 그렇게 딱 정해놓고 5시간 채울 때까지 무조건 하는 거예요. 이제부터 하루에 이제 몇 시간씩 이게 할 건지 그러면 되겠죠? 몇 시간? 3시간. 아니 어떻게 3시간에서 바로 8시간이 되냐? 이 좀만 하면은 18시간 나올 것 같은데? 진짜요? 8시간? 정말? 5시간. 고등학교 1학년부터 순서 집중 시간 매일 5시간? 방송에 나갔어요. 빼박 캔트예요. 실천해보고 싶은 공부법을 많이 들어서 너무 좋았어요. 대단하다. 저런 게 의지구나. 이런 걸. 그거 보고 되게 올라오는데. 제가 할 수 있다는 생각을 들었고 결국 이번 겨울방학에 실전을 해보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사회공헌과 기업 운영 두 마리 토끼를 한꺼번에 잡기가 굉장히 쉽지 않잖아요. 그죠? 사회적 기업을 운영하면서 가장 힘든 점이 뭡니까? 저희가 상표 때문에 되게 힘들었던 거예요. 상표요. 그러니까 공신에 관련된 그 상표권을 저희가 가지고 있잖아요. 사실 처음에 저희한테 이제 그때 이제 뭐 상표권이나 이걸 사겠다고 네. 막 거액을 제시하고 네. 이런 업체 중에 하나였는데 네. 저희가 그때 거절을 했거든요. 네. 근데 시간 좀 지났는데 여기서 그냥 그 이름 써가지고 사업을 벌인 거예요. 아 그냥 뭐 공신 프로젝트 막 이런 식으로. 어느 정도냐 문제집만 100건을 넘게 냈어요. 아 나도 본 것 같은데 그거. 그때 엄청나게 축하를 많이 받았어요. 네. 문제집 봤다고. 야너 문제집 또 냈어 이제 야 이거 대박인데 막 이랬는데 본인 낸 게 아니었어요. 그리고 저희 쪽으로 전화가 엄청나게 왔어요. 그 문제집 답지 잃어버렸는데 네. 답지 지금 빨리 보내달라고. 그거 저희가 아닌데. 네. 그럼 막 승질을 내세요. 네. 처음엔 저희도 워낙 모르니까요. 아무것도 모르기 시작했으니까 그냥 신기했어요. 네. 공신 이름 딴 데서 쓴다. 와 좋다. 뭐 이렇게. 사회적 기업 이런 하는 과정에서 자문을 받을 기회가 사실 되게 많아요. 한 번은 변호사님이 그 얘기를 들으시더니 정색을 하시면서 이거 진짜 큰일 날 일이라고. 맞아요. 이게 결국 이런 식으로 다 뺏긴대요. 그래서 진짜 어쩔 수 없이 이제 그 소송까지 하게 된 거예요. 근데 이게 여러분 소송을 진짜 살면서 할 게 못 되죠. 네, 진짜 되게 시간을 많이 뺏기고요. 그리고 막 경찰서도 가야 되고 내가 이런 거 하려고 진짜 내가 뭐 이런 멘토링하고 내가 뭐 소셜 벤처 한다고 했나 진짜 이런 막 정말 자괴감이 자괴감이 진심으로 들어요. 근데 진짜 다행스럽게도 결과적으로는 잘 끝나게 됐죠. 시작하기 전에 이런 상표 같은 것도 되게 신경 써야 될 것 중에 하나예요. 반대로 그러면 사회적 기업을 운영하면서 좀 약간 보람을 느낀 순간은 언젠가요? 지금도 느껴요. 아 지금도. 정말 과거에 그 소위 말해 찌질했던 그 강성태가 그냥 이렇게 뭐 안 답시고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말할 수 있다는 것 자체도 전 너무나도 영광이에요. 뭐 어렸을 때 그리고- 찌질 안 하는 사람은 어디 있습니까? 다 찌질했지. 저 진짜 콧물 막 이렇게 흘리는 저희가 무수히 많은 멘티들이 있거든요. 굉장히 큰 도움이 됐다고 이렇게 연락을 줄 때도 있고 그런 멘티들이 실제 멘토가 되거나 이런 경우를 정말 매일같이 제가 그 사례들을 이제 접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너무나 보람 속에 살고 있어요. 아, 네. 어떻게 보면은 제자라고 해야 될까요? 제자는 아니에요. 저는 맞아요. 여러분 저는 선생님이란 표현을 네. 써본 적은 없어요. 멘토라는 표현을 많이 쓰는군요. 멘토도 사실은 네. 잘 안 쓰고요. 학생들이 저희를 뭐라고 불러요? 부를 때 공신님이라고 부르죠. 그게 좀 그 어처구니 없을 텐데. 아, 근데 근데 좋아요, 저희는 좋아요. 네. 되게 감사한 일이에요. 왜냐하면 멘티들이 붙여줬기 때문에 아, 공신들끼리 대도공신님 아이고 우리 성태 김공신 공신님. 맞는가? 공신이 또 이 자리에 나왔는데 또 안 물어볼 수가 없겠죠? 성적 쭉쭉 올리는 비법. 네. 강의를 좀 해주실 수 있나요? 시킨 대로 다 합니다. 아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야, 진짜. 실제 공신들이 어떻게 계획을 짜는지 그걸 말씀드려볼게요. 계획표를 뭐 다짜고짜 종이에다 그냥 쓰는 게 아니에요. 내가 영어 이제 공부를 한다고 예를 들어보죠. 그러면 이 문제집을 어떻게 하냐? 실제로 시간을 정확하게 스톱워치 같은 걸로 재면서 1시간 동안 내가 얼마나 푸는지를 측정을 해보는 거예요. 1시간 동안 내가 10문제를 풀 수 있었어요. 자, 이게 뭐냐면 이게 바로 공부 속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수학 문제를 좀 내볼게요. 자, 이 문제집을 딱 봤더니 200제예요. 200제는 무슨 뜻이죠? 200문제. 그렇죠. 200문제란 뜻이죠. 아주 훌륭한 학생들이에요. 이 문제집을 내가 1시간 동안 10문제를 풀 수 있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럼 이 200문제를 다 푸는데 몇 시간이 걸릴까요? 20이죠. 자, 20시간. 이걸 하루에 1시간씩 하면은 전체 다 푸는데 며칠이 걸려요? 20일. 자, 하루에 2시간씩 하면 전체 다 하는데 며칠 걸리죠? 10일. 자, 여러분들 이런 식으로 교재마다 여러분들이 하루에 얼마씩을 하고 그리고 내 이 교재가 며칠 날 끝나는지 그 목표일까지 딱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하루에 2시간씩 해서 10일 뒤에 이게 마친다. 그 목표일까지 아주 그냥 문제집 그 표지에다 적어 놓는 거라고요. 이해되십니까? 그 다음 뭘 하냐? 시간대에 이렇게 딱 구별을 한 다음에 등교, 학교 이런 거 다 빼고요. 뭐 학원 가는 시간 이런 거 다 빼고 수업 시간 다 빼고 온전히 내가 온전히 쓸 수 있는 그 시간만 남긴다고요. 그걸 어떻게 표현하냐면 가용 시간. 자, 이 가용 시간 내가 쓸 수 있는 시간 이렇게 빈칸으로 되어 있죠.
그럼 여러분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 우리가 공부 속도 교재별로 이걸 근거로 해서 하루에 얼마만큼의 양과 얼마만큼의 시간을 할지를 정하는 거죠. 그걸 이 가용 시간, 내가 온전히 쓸 수 있는 부분만 남겨놨잖아요. 거기다 하나씩 채워 넣는 거예요. 많은 학생들이 내가 몇 시간을 공부했는지를 대부분 몰라요. 근데 사실 여러분 3시간 했다고 느끼지만 실제로 재보면 30분도 안 했어요. 이 두 가지 개념을 기억하신 다음에 계획을 짜시면 여러분들한테 딱 맞춰진 계획을 세워서 여러분들이 그거 실천하고 그 어떤 보람과 성취감을 함께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이해됐나요? 네. 이 정도로 미니 강의니까. 좋습니다. 그럼 이쯤에서 여러분들의 질문을 좀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적 기업가 강성택이 묻는다. 우리들의 잡생각. 자, DJ 니즈 오늘 혹시 강성택 대표님한테 뭐 궁금한 점 있나요? 대표님 본인의 멘토 같은 다른 뭐 사회적 기업가라던가 그런 분이 계신가요? 이제 미국의 Teach for America라고 있어요. 네. 미국을 가리키자. 예. 네. 거기에 이제 창업하신 분이 웬디 캅이라는 네. 여자분이신데 그 스토리 자체가 되게 감동적이에요. 한 명 여대생이었는데 교육에 관련된 졸업 논문을 쓰다 보니까 내가 진짜 이런 일을 해봐야겠다라고 이제 해가지고 일을 벌이게 된 거예요. 이 Teach for America는 우리 흔히 말하는 아이비리그 학생의 10% 이상이 여기에 지원을 해요. 대학을 졸업하고 어디 취업을 하거나 이런 게 아니라 2년 동안 빈민가에서 학생들을 가르쳐요. 내가 이렇게 양질의 교육을 받고 지금까지 이렇게 공부를 편하게 할 수 있었던 거 그거 자체가 내가 이 사회로부터 되게 빚을 졌다고 생각을 해요. 내가 이렇게 좋은 교육을 받았던 거를 다시 누군가에게 되돌려 주겠다. 좋은 뜻으로 이제 하니까 거기 이제 대기업들이 막 붙었어요. 네. 어떻게 하냐면 Teach for America 이제 지원자들 뽑을 때 같이 뽑아버려요. 2년 동안 그 봉사를 하고 2년 지나면은 그냥 대기업에서 데려가 버려요. 얘는 참 인성이 됐구나. 그쵸. 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고 싶은 무언가를 찾는 자체가 가장 어려운 점인 것 같아요. 하고 싶은 일을 찾을 수 있는 가장 좋은 일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근데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일을 찾겠다라고 생각을 많이 하는데 근데 대부분 그걸 어디서 하냐 그냥 책상에서 고민하고 있거든요. 누워서 하든지. 네. 근데 여러분 그거는 엄밀히 말하면 고민하고 있다고 보기가 어려워요. 실제 여러분들이 진짜 그 현장에 가가지고 해봐야지만 느낄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맞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가능하다면요 최대한 가까이 가서 어떻게든 경험을 조금이라도 해보고 직접 그 하는 사람을 만나보고요. 이렇게 대도서관 잡쇼 이런 프로도 여러분들 보고 실제 솔직한 이야기도 들어보고 그래야 돼요. 탐색하는 과정에서 분명히 찾을 수 있거든요. 꿈이라는 게 그냥 공짜로 떨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 여러분들 명심하셨으면 좋겠고요. 여러분들께 그걸 찾기 위해서라도 도전을 해보시고 부딪혀 보셔야 되는 것 같아요. 네. 사회적 기업가. 보통 연봉은 어느 정도 될까요? 여러분들 제가 말하면은 네. 깜짝 놀랄지도 몰라요. 네. 본인의 연봉은 어느 정도 되시나요? 지금 제 연봉은 없거든요. 없어요. 네. 그 스티브 잡스세요? 일단 제가 네. 그 회사에서 받지 않아도 네. 외부 활동 뭐 방송이라던가 광고 수익이라든지 이런 광연 수익이라든지. 걸로 그냥 네. 충분해서 네. 지금 뭐 받고 있지는 않은데 그래서 이거는 사실 뭐 너무나 케이스가 다양해서요. 이제 막 시작했으니까 없는 경우도 있고요. 네. 좀 이제 성장세에 있고 되게 수익이 자리를 잘 잡은 경우에는 뭐 진짜 세상에 억대 연봉 받는 케이스도 있을걸요. 충분히 그럴 수 있을 네. 거라고 생각해요. 자, 사회적 기업. 마음만 먹는다고 다 되는 건 아니잖아요. 네네. 이 사회적 기업을 어떻게 창업할 수가 있나요? 일단 사회적 기업이 되려면 우리나라에선 인증을 받아야 돼요. 네. 법으로 정해져 있거든요. 네. 그게 예를 들어 어떤 식이냐면 일자리 제공형 같은 경우에는 채용하는 사람들이 일정 퍼센테이지 이상을 이제 취약계층을 뽑아야 돼요. 여기서 말하는 취약계층이라고 하면 취약계층은 뭐 이제 기초생활수급권 차상위 계층이나 네. 아니면 장애인분들도 해당이 되고요. 아니면 뭐 노숙자분들이실 수도 있고요. 네. 그리고 뭐 또 서비스 제공형 같은 경우에는 이걸 수혜 받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 고객 네. 분들 중에 일정 퍼센테이지 이상이 또 취약계층이어야 돼요. 근데 이게 유형마다 조금씩 또 다르고 그래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제 관심이 있으시면요. 뭐 사회적 기업이라고 검색만 해도 바로 그 안내 페이지로 들어갈 수 있고 네. 또 굉장히 큰 도움을 주는 데가 있어요. 거기가 어디냐면 사회적 기업 진흥원이라고 있거든요. 사회적 기업 진흥원이 있군요. 네. 그걸 국가에서 이제 진흥하기 위해서 말 그대로 이제 만든 기관이에요. 네. 거기에
그냥 전화를 하세요. 전화를 하면 너무 친절하게 잘 알려주시거든요. 나 좀 알려주셔 막 이러면 이제 거기서 다 알려주시는 거죠 처음부터 끝까지.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만약에 사회적 기업 쪽에 진짜 뜻이 있다고 하신다면요, 매년 소셜벤처 경진대회라는 게 있어요. 오. 아이템을 가지고 네. 어떤 사업 이제 모델 같은 걸 발표하고 이런 대회거든요. 네. 아직 사업을 시작하지 않은 상태로도 참여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대회를 참여하면 물론 수상을 하면 큰 상금을 받게 돼요. 예를 들어서 수천만 원 수천만 원. 그리고 창업하는 것도 도와주고. 네. 중요한 거는 그 대회 참여만 해도 네. 되게 많은 분들의 조언을 얻게 돼요. 단순 대회가 아니라 멘토링하는 과정이 있어요. 거기 출전하셨었어요? 소셜벤처 경진대회 1회 때 네. 참가를 해서 네. 대상을 받았거든요. 오. 수천만 원의 상금도. 네. 네, 그렇죠. 그 소셜벤처 경진대회는 꼭 참여하시기를 제가 추천드립니다. 네. 좋습니다. 사회적 기업을 인증받으면 뭔가 혜택이 있나요? 혜택이 좀 있어요. 네. 그 법인세를 좀 낮게 내는 혜택이 좀 있고, 인건비 지원을 계속 받는 건 아닌데 이제 계속 심사도 거치긴 하는데 네. 일정 기간 동안 최저임금 정도를 고용을 하면은 네. 이제 그 보전을 해주는 그런 것들이 있거든요. 네네네. 근데 네, 지원은 그냥 없다고 생각하세요. 내가 여기서 생판 그냥 맨 땅에 여기서 살아남겠다는 그런 생각을 해야지 진짜 오래 가는 것 같고요. 지원 받는 거로 그냥 최저임금 정도 나오니까 그걸로 이제 만족하면서 이렇게 채용하고 하는 경우는 진짜 살아남지 못해요. 사회적 기업을 창업할 때 가장 중요한 게 좀 뭘까요? 저는 소셜 미션 소셜 미션. 이라고 표현해요. 우리 미션이라는 건 뭐 사명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네. 근데 소셜 말 그대로 사회적인 어떤 미션이 뭔지를 명확하게 설정을 하는 거거든요. 저희가 10년이 넘었잖아요. 근데 버틸 수 있었던 거는 뭐 돈이 많아서 절대 아니에요. 저는 지금 CEO지만 정말 처음 시작했을 때 CEO로서 진짜 빵점이었어요. 왜냐면 아무것도 몰랐거든요. 제가 뭐 경영학을 한 것도 아니고 뭐 인턴 경험도 없어요. 근데 저희가 버틸 수 있었던 거는 소셜 미션 진짜 분명하게 있었어요. 제가 가지고 있는 꿈이자 공신의 비전이죠. 그 빈부의 적에 상관없이 이 멘토링을 어떻게 더 많은 학생들에게 이제 할 수 있느냐. 이 고민 그리고 이 어떤 가치와 이 비전은 무슨 일이 있어도 이뤄내야 되는 거예요. 또 저희의 이제 같이 하는 그 공신의 식구들 또한 이거를 거의 세뇌하다시피 알고 있기 때문에 나갈 길이 명확했어요. 그랬기 때문에 버틸 수 있었던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올 수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오늘 이렇게 멋진 자리에 또 초대받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자, 사회적 기업가 강성태 대표님과 함께한 대도서관 잡쇼. 오늘 준비한 건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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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 감당할 수 없어 나 다른 괜찮아 꼭